여기 한 평범한 시민이 국가라는 거대한 상대를 만나 13년 동안 쌓아온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분명히 당신은 죄가 없다고 했는데 국가는 여전히 그를 범죄자처럼 대하고 있죠. 오늘 이 기묘하고도 끈질긴 싸움의 내막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한 장의 호소문. 이게 모든 일의 시작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 분노와 좌절이 여기에 다 담겨 있죠. 대체 그의 악몽은 어떻게 시작됐던 걸까요? 모든 건 정말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갑자기 찾아온 악몽입니다. 2012년 김충구 씨의 삶은 불과 몇 달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해외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전 재산이 압류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경찰에 갔더니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당했다는 말을 듣고 억울함을 풀려고 제발로 검찰청을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돼서 구치소에 갇힙니다. 정말 눈 뜨고 코 베인다는 게 이런 걸까요? 그에게 씌워진 혐의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탈세액이 얼마였냐면요. 무려 6억 2,900만 원, 평생 구경하기도 힘든 돈을 그가 빼돌렸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이겁니다. 김충구 씨는 자기가 왜 조사를 받는지, 그 근거가 뭔지 제대로 된 설명 한 번 듣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방어할 기회는커녕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한 옥살이를 시작해야만 했던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김충구 씨는 그 모든 문제의 뿌리가 조작된 세무조사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잃어버린 시간, 그리고 조작된 조사입니다. 원래 우리 세법에는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장치가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시작하려면 최소 15일 전에는 왜 조사를 하는지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준비도 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시간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이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김충구 씨의 주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바로 나는 세무조사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는 거죠. 아주 명확하고 일관된 주장입니다. 하지만 공식 문서는 전혀 딴판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공식 보고서,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김충구 씨는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문서에는 떡하니 연장사유, 납세자 신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김충구 씨는 이게 진급의 눈이 먼 담당 공무원이 실적을 만들려고 저지른 명백한 서류 위조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11번, 그가 감옥 안에서 진실을 밝혀보려고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횟수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철저한 무시, 단 한 번의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완전히 고립된 채 스스로를 변호할 최소한의 기회조차 빼앗겨버린 겁니다. 이대로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말 끈질긴 투쟁은 마침내 작은 빗줄기 하나를 찾아내죠. 세 번째 이야기, 13년 만에 이뤄낸 무죄입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기 위한 여정은 정말 마라톤과도 같았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핵심 증인의 거짓말을 밝혀내고 그걸 근거로 재심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무죄 판결이 무슨 서류 절차가 좀 미흡했다, 이런 기술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법원은 애초에 부동산 거래의 실제 주인이 김충국 씨가 아니었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즉, 세금을 부과했던 그 이유 자체가 완전히 거짓이었다는 게 법적으로 증명된 거죠. 여러분, 13년 만에 무죄를 받았으면 이제 악몽이 끝나야 정상이겠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잔인하고 기막힌 싸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네 번째 이야기, 끝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는 무죄가 됐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동안 강제로 팔아버린 그의 재산 3억 4,620만 790원, 이 돈을 단 1원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돌려주기는커녕 지금 국가는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이자, 그러니까 가산금까지 덕지덕지 붙여서 15억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더 내라고 그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말이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럼 이 모든 일을 시작한 이 잘못된 세금을 부과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었을까요? 국세청의 대답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신상조차 알려줄 수 없다는 시스템의 벽에 또 한 번 가로막힌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김충구 씨를 옴짝달싹 못하게 가둬버린 법적인 모순, 일종의 패러독스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두 개인 셈이죠. 형사법원은 너는 죄가 없다고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세금 부과라는 행정처분이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행정법원은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형사상 무죄가 행정처분을 자동으로 없애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결국 법적으로는 죄가 없는데 세금은 계속 내야 하는 이 귀계할 상황에 갇혀버린 겁니다. 이 믿을 수 없는 13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과연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사건이 얼마나 역설적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심을 통해 형사상으로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세금을 부과한 근거 자체가 거짓이었음이 법정에서 증명됐죠. 하지만 국가는 빼앗아간 재산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15억 원이 넘는 돈을 더 내려고 합니다. 법은 그를 풀어줬지만 국가는 여전히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법부가 한 시민에게 당신은 죄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는 그를 놓아주지 않는 걸까요? 김충구 씨의 13년간의 이 외로운 싸움은 지금 우리 사회에 묻고 있습니다. 법은, 그리고 국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